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희 진료실에서 털어놓으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요. 손주가 할머니 입 냄새 난다고 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침마다 목이 아프고 입안이 칼칼해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약을 먹어도 목이 아프고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 넘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며 정말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고민을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개선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목이 자주 아프시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꺼려지시나요? 아니면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칼칼해서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오늘은 소금물에 한 가지 재료를 추가해서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비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76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80세 이재훈 할아버지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은 모두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을 통해 놀라운 건강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작년 가을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쉬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목 안에서 거친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환절기만 되면 목이 너무 아파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병원 오는 것도 지칩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항생제, 감기약, 진통제, 심지어 소염제까지 종류별로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자주 깨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한밤중에 물 마시러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껄끄럽고 입 냄새도 심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약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돈도 안 들고 약도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시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고 목구멍까지 하면서 가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약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약 2.5지를 넣습니다. 너무 짜지 않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 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뒤 소리를 내면서 목구멍까지 물이 닿도록 30초 이상 가글합니다.
그 후 뱉고 20분 동안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지면 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약 처방 없이 이 방법만 드릴게요. 그렇게 김순자 할머니는 약 대신 소금물 가글이라는 특별한 숙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할머니가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지난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목이 아플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칼칼하지 않고 입도 훨씬 개운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감기 기운도 싹 사라졌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나 이 간단한 방법 하나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김순자 할머니는 1년 동안 병원을 단 2번만 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에 2~3번은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단순한 건강검진 차원이었지 예전처럼 목 통증이나 감기 때문에 힘들어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입속 환경이 바뀌면 몸 전체의 면역과 염증 상태가 달라집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없이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을 단순히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입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외부 세균과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약을 찾지 마세요. 먼저 입안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재훈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80세 이재훈 할아버지는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거의 속삭이는 수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쉬어 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웠고 숨을 쉴 때마다 목 안에서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만성 후두염 때문에 이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셨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약을 먹을 땐 조금 괜찮다가 끊으면 다시 아프고 결국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건가 봐요. 아내랑 대화도 힘들고 손주가 놀러와도 얘기를 제대로 못 해주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밤에 코를 심하게 고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옆방에서 자야 할 정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마르고 껄끄럽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너무 아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문제는 단순한 목 질환이 아니라 입속 환경이 악화된 데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사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세균이 급격히 번식했고 이것이 목과 기관지에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약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는 김순자 할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 따뜻한 소금물 가글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꼭 강조했습니다. 가글할 때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면서 30초 이상 목구멍 깊숙이까지 소금물이 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글 후에는 20분 동안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처음엔 회의적인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원장님, 이런 간단한 게 도움이 되겠어요? 병원에서는 약이나 더 써보자고만 했는데 저는 확신을 담아 답했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되살려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재훈 할아버지도 소금물 가글이라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목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저보고 10년 만에 제대로 된 당신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내원하신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담당 내과 의사가 혈압약 용량을 줄여도 된대요. 혈압이 안정됐고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고혈압과 싸워오셨고 매년 약의 종류와 용량이 늘어만 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소금물 가글 습관 하나로 혈압이 안정되고 몸 전체의 염증 상태가 개선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단순히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그 비밀은 입속 세균에 있습니다. 입안은 우리 몸에서 외부 세균이 가장 먼저 침입하는 통로입니다. 특히 밤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속 세균이 급격히 증식합니다. 하루 동안 입안에 증식하는 세균 수는 무려 5천만 마리에서 1억 마리. 밤사이에는 이 숫자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안에 세균이 많아지면 단순히 입 냄새가 나는 것을 넘어 목구멍, 편도, 기관지까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장기화되면 면역력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만성질환까지 악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소금물은 다릅니다. 우리 몸 체액 농도와 비슷한 0.9% 소금물은 입속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며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더구나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며 목구멍까지 닿게 가글하면 단순히 입안뿐 아니라 목과 기관지까지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침 저녁 소금물 가글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내 인생이 달라졌어. 약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걸 직접 느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이 가진 힘을 되살리는 것. 그 시작은 입안 청결이라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속 세균이 우리 몸의 심장과 뇌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입속 세균이 단순히 입 냄새나 충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심지어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치매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와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74세 박동훈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동훈 어르신은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셨고
6개월마다 치과 정기 검진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입냄새가 심하고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났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관리해도 입냄새가 나고 잇몸이 부어올라요. 혹시 나이 탓인가요? 저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속 세균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후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료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염증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만성 염증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잇몸 염증, 즉 입속 세균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입속 세균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을 일으킬까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의 세균과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줄어들며 결국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치매까지 이어지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과 유럽 여러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29% 높고 뇌졸중 위험은 31%, 치매 발병 위험은 23%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입속 건강이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박동훈 어르신은 퇴원 후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는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약이나 시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 방법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소금물 가글을 해보세요. 꼭 목구멍까지 닿게 소리를 내면서 30초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글 후 20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박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충격 때문인지 매우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정기 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심장 기능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하루라도 소금물 가글을 안 하면 불안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입증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입속 관리 하나가 심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치매 위험군에 있는 어르신들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별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목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목이 자주 쉬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치나 입냄새가 고민이신 분들은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아주 소량을 추가해 보세요.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 활동을 억제하고 입냄새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하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소금물 각을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금물 가글을 정확하게 해야 효과를 100% 볼 수 있는 방법과 순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아무렇게나 하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안을 그냥 헹구고 바로 뱉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입속 세균을 제대로 제거하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농도, 올바른 방법, 올바른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준 소금물 가글의 정확한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 농도는 0.9%로 맞추세요. 먼저 소금물 농도부터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효과가 없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종이컵 1컵 정도에 소금 반 티스푼약 2.5g를 넣습니다. 이 농도가 우리 몸 체액과 가장 비슷한 농도입니다. 주의사항. 소금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은 꼭 미지근한 정도로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가글할 때 고개를 젖히고 아 소리를 내세요.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힙니다. 그리고 입을 벌린 채 아 소리를 내며 30초 이상 가글합니다. 왜 아 소리를 내야 할까요? 단순히 입속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 깊숙이 소금물이 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편도와 후두 부분까지 소금물이 닿아야 세균을 제대로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글 후 20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가글 후 바로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드십니다. 이러면 소금물이 입안과 목구멍에 만들어 놓은 보호막이 사라져 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글 후 최소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이 지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실제 사례. 경기도 수원에 사는 71세 김정희 할머니는 처음에 가글 직후 커피를 마셔서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하지만 20분 금식 규칙을 지킨 후 겨울철에도 목이 아프지 않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루 딱 2번 아침과 저녁에만 하세요. 너무 자주 가글하면 오히려 입안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2번.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후 1번. 잠들기 전 양치 후 1번. 특히 잠자기 전 가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높이는 특별 비법. 원래 기본은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한 방울만 추가하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목이 자주 쉬고 아플 때 소금물에 생강즙 한 방울 추가. 생강의 항염증 성분이 목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줍니다. 충치나 입냄새 걱정될 때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칼끝만큼 추가.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 활동을 억제합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 추가. 초기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주의사항. 추가 재료는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세요. 많이 넣으면 오히려 입안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용 생리식 염수 사용 방법. 소금물 타기가 번거롭거나 귀찮은 분들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생리식 염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의약품용 생리식 염수여야 합니다. 일반 세척용 생리식 염수는 보존제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주의사항. 개봉 후 2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에도 48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금물 가글의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들이 진짜 효과를 만들고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귀찮아도 정확히 방법을 지켜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의 장기적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생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인 어르신들의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감동적이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전남 순천에 사시는 78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년 겨울이면 감기로 병원을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해지면 항상 기관지염으로 악화되어 항생제와 진해거담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장님, 겨울만 되면 병원비가 겁나요. 약값에 진료비에 아까워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달쯤 지나자 확연히 다른 몸 상태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이번 겨울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기침도 줄고 목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요. 무엇보다 병원에 올 일이 없어졌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1년 동안 병원에 간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감기약, 기관지약, 항생제 모두 끊다시피 했고 병원비는 1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 아껴서 손주들 용돈도 더 주고 친구들이랑 봄나들이도 다녀왔어요. 예전엔 병원비가 걱정돼서 외출도 꺼렸는데 지금은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면서 삶의 질까지 높인 박순자 할머니의 변화는 소금물 가글이라는 단순한 습관의 힘을 다시금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81세 최병철 할아버지입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오셨습니다. 약은 기본 3가지 이상 정기적으로 혈압 체크와 당뇨 조절을 위해 병원을 찾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약 먹는 게 제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은 넘어요. 할아버지는 심장 건강도 걱정이었고 만성 피로감과 잦은 감기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했을 때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설마 가글 하나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근데 뭐 해보자 싶어 시작했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 성실하게 소금물 가글을 실천하셨습니다. 목구멍까지 깊게 아 소리를 내면서 30초 이상 시간을 들여 꼼꼼히 가글했습니다. 그리고 가글 후 20분간은 음식이나 음료를 절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자 최병철 할아버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덜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편하고 숨쉬기가 가벼워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기 건강검진 때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서 담당 내과 의사가 약 용량을 줄여도 괜찮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원장님, 고혈압약이랑 당뇨약 둘 다 반으로 줄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특별한 운동이나 식단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저는 소금물 가글밖에 한 게 없거든요. 최병철 할아버지는 약값 지출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 몸의 피로감과 감기 걸리는 빈도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평생 약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걸 느껴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두 분 외에도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해 건강을 지키고 병원비를 줄였다는 어르신들은 정말 많습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 꾸준히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했다는 것, 거창하거나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고개를 젖혀 목구멍까지 닿게 30초 이상 가글 후 20분간 금식. 이 단순한 4가지 규칙만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목과 기관지 건강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압 안정, 약값 절감,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소금물 가글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듣고만 끝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금물 가글을 매일 실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아주 쉽게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만 손에 쥐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물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1컵 200ml, 천일염 또는 정제염 소금 반 티스푼 약 2.5지, 선택사항 생강즙,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 소금은 요즘 흔히 구할 수 있는 천일염이나 정제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미세하게 갈린 소금보다는 약간 굵은 소금이 더 좋습니다. 소금물 만드는 방법. 물은 미지근한 온도로 준비합니다. 손등에 댔을 때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 물 1컵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잘 녹입니다. 짜지 않고 약간 간간한 맛이 느껴지면 농도가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주의사항. 절대 너무 짜게 만들지 마세요. 짜게 하면 오히려 목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글 방법.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힙니다. 입을 벌리고 아 소리를 내면서 30초 이상 가글합니다. 이때 소금물이 목구멍 깊숙이 닿아야 합니다. 30초 후 소금물을 뱉어냅니다. 아 소리를 내는 이유는 목구멍을 열어 소금물이 깊숙이 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글 후 20분 동안 금식. 가글이 끝난 후에는 물도 음식도 20분 동안 삼가야 합니다. 이 20분 동안 소금물이 입과 목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주의사항. 가글 후 바로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드시 20분을 지켜주세요. 하루 2번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 후 1번,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 후 1번, 특별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불편할 때는 하루 3번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아침과 저녁 이해가 가장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하는 특별 비법. 필요에 따라 소금물에 다음을 추가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목이 자주 쉬거나 통증이 있을 때 생강즙 한 방울, 충치와 입냄새가 걱정될 때 베이킹 소다 칼끝만큼,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프로폴리스 한 방울. 중요한 것은 아주 소량 추가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넣으면 오히려 입안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생리식 염수 사용 팁. 소금을 타는 것이 귀찮거나 어려운 분들은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용 생리식 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약품용 보존제 없는 것을 구매하세요. 개봉 후 2일 안에 사용을 끝내야 합니다. 냉장 보관에도 48시간 이내. 일반 생활용 생리식 염수와는 다릅니다. 꼭 의약품이라고 표시된 제품만 선택하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기 효과를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몸 전체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주만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지만 한 달, 3달이 지나면 전혀 다른 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미지근한 물 1컵 소금 반 티스푼. 고개를 젖혀 아 소리 내며 30초 이상 가글. 가글 후 20분 동안 금식. 하루 아침, 저녁 2회 실천. 필요시 생강즙,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 소량 추가. 꾸준히 최소 3개월 이상 지속. 여러분,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고 꾸준한 실천,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병원비를 줄이고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놀랍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아침이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3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스스로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건강이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